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훈영입니다. 오늘부터가 이제 2021년 새해 첫 거래가 되는 시장인데, 올해 시장은 작년만큼의 수익이 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 내기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워낙에 한번 크게 급락을 했다가 올라온 케이스라서 올해는 그런 급락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난주 이제 국내 증시 2020년 마지막 시장까지 강세 그대로 이어지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는데 하나씩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장 초반에는 보합권 전후에서 등락을 보인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보합권 전후로 이제 업종별 등락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 더 서면서부터 베이시스가 개선되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결과적으로 지수는 2873포인트까지 올라가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17조 9천억, 여전히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외국인의 2,500억 순매수로 마감되었고 기관 역시 2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관에서의 매수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전날에 금융투자에서의 배당락에 따른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났었는데 베이시스 개선에 따라서 배당락 때 팔았던 물량이 아니라 베이시스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 5천억 이상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지수보다 좀 더 강했다. 이 부분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총상위 대형주들이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더 강한 흐름이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3,680계약을 순매도함으로써 12월 달 만기 이후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부분은 이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1,000계약 정도로 바뀐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되죠.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강세 그대로 나타났다가 되죠.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1.1%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해서 마감이 되었다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16조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의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020년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2020년 시장을 보게 되면 실제로 상승폭을 보게 되면 30%가 좀 넘는 상승을 했다 되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31% 정도 상승했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45%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역대로 볼 때 5번째, 6번째 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제 작년 중반 또 8월달, 9월달까지는 글로벌 증시 평균 정도를 보여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높은 상승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IT 가전 쪽에서가 가장 큰 상승을 나타냈다는데 LG전자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기라든지 LG노트 이런 IT 가전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다음 화학 쪽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가 2차 전지 관련을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다가 나중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순수화학이라든지 이런 쪽 역시 강세를 보여줬다 되죠. 그리고 헬스케어 역시 8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인터넷 관련된 소프트웨어 즉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이런 쪽에서가 상승 역시 보여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연말에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나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42% 정도 상승을 했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IT 하드웨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 반대로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던 쪽에 꽤 있었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전반적으로 또 하락이 나타난 쪽도 있었다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타났던 쪽은 실질적인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보는 내수 유통이라든지 그 외적인 여행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되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이 빠르면은 코로나에 대한 단체 면역이 빠르면 2분기부터 가능해진다 이렇게 전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큼 나타나는지가 작년에 상승을 못했던 하락을 했던 업종들의 회복이 얼마큼 나타나느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작년 같은 경우가 3월 달에 워낙에 시장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저점 대비 상승폭이 얼마큼 나왔느냐 이 부분인데 저점 대비 상승폭이 약 97%니까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00%를 채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승률을 보게 되면 저점 대비 상승률이 역시 제일 높았던 것이 화학과 IT 가전이라는 쪽은 거의 비슷했고요. 기계도 상당히 높은 상승을 했었다 되고 자동차라든지 건강관리
헬스케어가 돼 있죠. 증권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100% 이상의 상승하면서 지수 대비해서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더 하락이 들떨어지고 안정적으로 움직였던 쪽이 있었고 시장에서 코로나 피해주다라고 하면서 더 많이 빠졌다가 오히려 코로나에 따른 수혜를 본다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서가 더 강한 상승을 나타내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한 해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 초부터 해서 연말까지는 30% 상승도 어마어마한 상승이지만 저점 대비 상승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저점 대비 다 상승을 했다는 건 동일한데 역시 상승이 작았던 쪽이 전반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피해 주도 이런 쪽과 국내 내수통이라든지 전통적인 배당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이 약했다 되기 때문에 올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상승이 좋게 나온다라고 할 때 어느 쪽에서 상승이 더 두드러질 거냐인데 작년에 강세되었던 주도라고 하던 쪽에서가 그대로 강세될 거냐 아니면 코로나 피해주가 이제 1분기가 지나고 나서 2분기나 3분기 동안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쪽에 더 모멘텀을 받을 거냐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31일 날 휴장이었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중국 증시는 30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국내 증시보다 못했지만 실제로 31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3,473포인트 연중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한 가장 큰 배경이 뭐냐라는 부분이 중국과 유럽에서 투자 협정 체결을 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의 어느 정도 악재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유럽 쪽에서 해소한다. 이런 측면도 나타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국 연기금리사 주식 투자 비중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 증시를 굉장히 강하게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경제가 정상화된다 했을 때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풀었던 정책들을 어느 정도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이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중국 국무에서 발표하는 구매자 관리지수 같은 경우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51.9를 나타내 줬다 된다. 다만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둔화가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이제 이틀 동안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 0.3% 정도 올라간 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0.89% 정도 상승했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욕구도 발생이 되었고 반대로 시장에서 연말 윈도우 드레싱 물량이 들어오면서 강세에 뛴 쪽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혼조 약간은 좀 더 상승한 한쪽과 상승을 덜한 쪽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인당 2,000불에 따른 2,000불을 지급하자라는 추가 부양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가 있는 반면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이 접종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접종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부분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단체 면역이 형성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호재성과 악재성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 이런 쪽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반면에 대형 기술주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모더나 이런 쪽에서가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상승을 했고 수요일날이죠. 수요일날 상승했고 그다음에 목요일날 하락하면서 결국 이제 22.75 정도 마감이 되었고 유가는 48%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국내 증시가 수요일날 급등했었기 때문에 수요일날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 소폭의 하락하면서 0.12% 하락했는데 이틀 동안은 약 1.76% 정도 올라갔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상승 부분보다는 조금 약하게 마감이 되었다 정도.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역시 90선 조금 아래에서 마감되었고 원달러 환율 1,085원 전후에서 마감이 되었다는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 구간대에서 1,082원이라는 자리대 깨느냐 아니면 1,090원을 올라가느냐 여기서 변동이 좀 생길 수 있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0일 날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장 초반에 중반까지는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띄었다 된 쪽이 인터넷과 자동차, 건설 이런 쪽에서가 주로 강세를 더 보여줬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12월 달 지수 대비해서 상세 좀 약했던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베이시스가 개선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쪽에서 매도가 매수로 바뀌면서 삼성전자가 역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LG전자 이런 쪽에서가 상당히 가파르게 급등이 나타나면서 IT가 3%대의 강세를 보여줬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유틸리티 역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수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된 쪽은 이제 화학 쪽이라든지 건설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IT 그리고 유틸리티 이런 쪽에 강세를 보이는 거고 그 외적 쪽에서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소폭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수요일날 수급을 보게 되면 수요일날 수급 자체가 초반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상승을 못했던 쪽에서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이었죠.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다음 하이닉스도 역시 매수 많았고 LG 화학도 매수 많았고 현대차라든지 현대글로비스 이런 쪽도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매수를 한 쪽에서는 일부 업종군으로 쏠리는 모습이 있었고 반대로 매도한 쪽도 마찬가지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도가 좀 확대된 모습이 있었는데 우선은 삼성전자와 매도 쪽에서는 세트리온 쪽에서가 매도가 가장 컸었죠. 세트리온과 세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종근당 그리고 뭐 CJ라든지 세트리온 지아 셀리버리 같은 이제 제약 쪽에서가 주로 매도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역시 매도가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회사 수급인데 기관회사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 프로그램이 막판에 들어오면서 금융투자회사가 5천 원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시총 최상위 쪽으로 들어온다. 이 부분 동의는 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 외적으로 삼성 SDI도 들어오고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 전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역시 들어오고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 이런 쪽 들어왔고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같은 자동차 부품 쪽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에서는 역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매도가 있었고 세트리온에 대해서가 동반 매도가 이어졌다 되죠. 그래서 하이닉스와 세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해서 주로 매도가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딱 3거래일이었습니다. 근데 3거래일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게 하루는 배당 기준일이었고 하루는 배당 락이었고 하루는 작년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실질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거래소에서는 약 7,500원을 매수를 했다 되고요. 금융투자가 2,000원 매수를 했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거의 매매가 없었다가 된 거고 기관에서가 약 9,000원 매도를 했다 되지만 실제적으로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매도했었던 보험이라든지 투신, 연기금융 매도를 한 반면에 금융투자와 개인이 시장에서 매수를 강하게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들어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수급에서는 코스닥이 좀 더 수급적인 모습에서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계속해서 키우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선물 쪽에서 외인들이 약 13,700계약 정도 매도를 했다 되죠. 그래서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인들이 만기 이후로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하고 확대했던 부분이 매도로 바뀌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시장에서의 수급을 등락을 보게 되면 우선 지수 자체는 2.3% 상승했다가 되고요. 코스닥이 4%대 상승. 그래서 거래수 쪽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2%대 중반 전후의 상승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 전주에 시장에서 하락이 있었고 양도세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됐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가장 상승을 많이 했다 된 쪽은 IT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 쪽에서가 4.6% 상승했고 에너지 화학 쪽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쪽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과 그리고 순수화학 이런 쪽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항공해운 쪽에서도 이제 해운주들 강세가 좀 두드러졌고 그다음에 제약 쪽이 가장 강한 상승을 역시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개인들의 양도세 영향이 해소됐다 측면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이제 전통적인 배당주다라고 할 수 있는 은행, 보험, 증권, 금융 쪽에서가 하락을 했고 내수 쪽에서 통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국내 자체가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래 두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수 관련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지수 자체는 12월 한 달 동안 꽤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매도가 약 1조 7천억, 1조 9천억 정도 매도를 할 때가 되죠. 그래서 12월 한 달을 보게 되면은 사실 11월 달은 외국인들이 증시를 끌고 올라갔었던 그런 증시였었고 12월 한 달의 경우는 외국인들의 일부 차익 실현이 이어진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금융투자와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개인들이 한 3조 6천 정도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가 3조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개인과 금융투자가 지수를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고요. 코스닥은 역시 개인들이 샀다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키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반대로 선물은 만기 이후로 외국인들이 이제 청계약, 순매도로 바뀌었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2월 만기 이후로 계속해서 포지션을 좀 더 상승 쪽으로 잡았던 것이 이제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딱 보게 되면 12월 한 달 동안의 지수가 10.89% 상승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11월 달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했고 12월 달에는 그래도 윗꼬리가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0.89%라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가 10.89% 상승했고 코스닥이 9%, 그다음에 대형주가 12% 상승한 반면 중송 같은 경우가 1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좀 더 강했었는데 그 이후에 약해지면서 6%, 3% 정도의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시 대형 지수가 시장 끌고 갔다 됩니다. 그래서 그 대형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IT가 되죠. 그래서 IT에서는 역시 삼성전자와 LG전자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되고 그 다음이 유틸리티, 한국전력이 역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 그리고 건설까지가 시장보다는 강한 상승을 보여준 반면에 그 외쪽은 다 상승을 했다가 되긴 하는데 대부분이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역시 상승을 가장 강하게 했던 주체가 개인이었었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12월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을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까지 딱 보게 되면 지수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상승폭이 30.75%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의 상승이 굉장히 컸었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작년 상승이 30.7%에서 11월 달과 12월 달에 26%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해의 코스피 지수의 상승 대부분은 11월 달과 12월 달, 약 2달 동안에 나타내줬다 되겠죠. 그러니까 2달 동안에 26%대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현재 분위기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도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많이 올라간 만큼 차익 실현이라는 이쪽에 대한 욕구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1분기에 대한 시장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2,570에서 2,880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작년 말에 이제 2,880도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변동이 좀 커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하락할 때보다 받는다라는 이런 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보다는 변동성을 키운 상태로 왔다 갔다 지수 나타나고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MSCI 지수 기준으로 할 때 주요국 대비해서 올해와 내년 EPS 성장률 자체가 여전히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배경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됩니다. 다만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9월달, 10월달 계속해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국내 증시의 실적이라든지 수출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 EPS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는데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3천을 넘어갈 수 있다, 3,200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배경으로 지금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건 동일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단기 상승이 컸던 만큼 숨고르기도 필요하다는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갑자기 가파르게 좁아지거나 전망 자체가 확 바뀌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왜 근데 시장이 강하냐면 그동안 국내 증시에 대해서 사실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평가 자체가 굉장히 예전에 안 좋았던 할인 밸류를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좋았던 것이 최근 들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할인을 했던 그 평가 방식을 바꿨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신흥국 대비해서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적이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됐던 그때 비교해서 지금 현재 확연하게 좋아졌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동일하지만 국내 증시 자체가 재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실제로 11월 달 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났을 때 4분기 실적 전망이 37조, 1분기가 40조,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로 37조, 41조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은 없다고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실적 확인이라는 것보다는 그동안 국내 증시가 재평가를 받아야 될 영향이 있었는데 그거를 작년 연말에 굉장히 가파르게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은 동일하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가파르게 한 번에 받은 재평가 부분을 얼만큼 시장에서 소화를 하느냐 이 과정이 필요하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지수로 볼 때는 대형 지수도 이제 박스권마다 굉장히 크게 접을 때의 상단 자리 때까지 거의 다 왔다가 되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가파른 폭만큼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은 동일하게 보는 건데 여기서 위로 더 갔다가 숨고르기를 위에서 그냥 할 거냐 아니면 변동을 좀 나타내 줄 거냐 이 정도였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첫날이자 첫 주인데 우선은 이제 중국에서 오늘 차익신 구매자수 발표했는데 중국의 차익신 구매자수 발표 역시도 컨센서스 자체가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둔화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확장된 건 변동이 없는데 약간은 둔화된다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조지아주 상원선거 이게 변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그다음 국내 증시가 재평가는 지속이 된다는 부분은 올해도 동일할 겁니다. 다만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노이즈성 여러 가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다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국내 증시는 상대적 저평가와 수출의 복세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동일하다가 될 것이고 실제 역시 시장에서 일부 업종이 강세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개선되는 양상이 있다 보니 시장에서 특정 주도주 이쪽만 무조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타이밍 싸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12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12.6%로 두 자릿수 증가까지 나타났다. 그래서 선박이라든지 무슨 통신 반도체 다 전반적으로 상승에 나타났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놈은 긍정적이다. 다만 두 달 동안의 단기 상승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주식과 현금 비중을 중립으로 맞춘다는 부분도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완성차 대비해서 상승이 낮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 GMP 모듈화가 시행이 된 것이 2월 달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동차 부품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1분기는 보통 수주 산업이 강세때입니다. 그래서 수주 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건설, 조선 이런 쪽 얘기하는데 이런 쪽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인데 좋은 흐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다들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